지금 국회는 속도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은 최대한 속도를 빨리 해서 어떻게든 탄핵 심판의 결과가 빨리 나오고 그것이 인용되고 대선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같고, 하지만 국민의힘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된다. 그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내란죄가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인데, 여기에 대해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빼버리고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심을 상당히 받았었습니다.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래서 만약에 그게 국회 특히 민주당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했다면 그건 패착이지요. 그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온전하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? 예. 다만 어저께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런 저런 문제는 우리 헌재에서 할 문제다. 예.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라.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. 예. 그 헌재에서 참 잘했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내란죄가 포함되니 안 되니 이런 문제를 이제는 정치권에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. 이것은 오로지 헌재에서 이번에 탄핵소추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빠르게 이걸 진행할 것 같습니다.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저는 이게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까? 예. 비상계엄에 대한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제가 예측하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때 헌재에서 판결 내릴 때 그 정도 수준의 시간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너무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민주당도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범죄자 출신 전과가 많은 분이 지금 뭘 하겠다?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? 예.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지요.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면은 정말 국민을 위한 보수라면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당당하고 떳떳해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. 예.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규탄하고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주의 주장을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에게 있는 흙먼지부터 먼저 털어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묻어있는 그 흙먼지를 어떻게 털어내겠느냐 이 말씀인데, 그래서 조 의원님 추가적으로 여쭤보면,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 속도를 내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바심을 내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등등이 다 뭉개지면은 오히려 그것이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텐데, 국민들은 또 이것도 틀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, 또 하나 여쭤볼 부분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현수막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내거는 현수막에서는 이재명 안 돼, 이게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어떻게 보시는지요? 저는 이재명이 되고 안 되고는 국민들이 선택합니다. 그 너네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,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? 예.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능력자 분들이시다. 예. 그래서 국민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. 이재명이가 되고 안 되고 왜 자기들이 선택합니까? 그럼 윤석열은 됩니까 안 됩니까? 예? 왜 자기들이 잘못한 사람들은 보호하면서 남은 안 된다? 그런 이기적인 발생이 어디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남을 먼저 탓하기 전에 우리 쪽에 있는 잘못된 것을 먼저 걷어들여야 된다. 걷어내야 된다.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 조기 대선이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당당해지려면은 우리는 계엄, 비상계엄을 옹호한 정당이 아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가고 있어요.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답이 있는데 제가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? 6선입니다. 그럼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어요. 아니, 국민 여러분, 제가 틀렸습니까? 제 답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. 그럼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데 왜 정답을 피해가는지 모르겠어요. 예? 특히 초재선 의원들, 정치 경험도 없는 분들이 이 선배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잠깐만요, 조 의원님. 바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조 의원님 말씀은 차라리 이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가면 설사 조기 대선이 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. 그럼요. 우리 국민들께서 범죄자를 그렇게 전과가 많은 분을 선택할 것이다.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. 저는 국민들의 현명함을 믿어야 된다. 근데 그게 자꾸 늦춰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는
필패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우리 당이 계엄 옹호 정당의 이미지를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. 근데 본인들은 물어보면 아니라요. 예. 계엄 옹호하는 적 없다.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 분위기랑 있잖아요. 예. 보면은 아직까지도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. 네. 근데 그분들이 세상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? 이 부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.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도 그래서 좀 의견이 엇갈리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. 대표적인 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김용태 의원, 김재섭 의원, 김용태 의원은 비대위원이 됐고요. 김재섭 의원은 조직부총장으로 보직을 맡았습니다. 이들이 조 의원님 보시기엔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? 아직까지 이제 초선 의원이니까 좀 네.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겠죠. 선배 뭐 정치인들도 있고 하니까. 예. 하지만 지금보다도 한 두 옥타브 정도는 더 크게 냈으면 좋겠다. 아하. 한 옥타브가 두 옥타브 정도. 예. 저는 그분들이 조금 더 소장파잖아요. 적게 말해가지고. 제가 지금 제가 최다선인데 제가 마치 초선 의원처럼 좀 활동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? 영원한 초선에 또 이 결기가 있기도 합니다. 조 저는 의원님은. 네. 그 초재선 의원들이 예. 특히 초선 의원들이 그 좀 더 정직한 목소리, 양심에서 울리는 그 울림을 좀 이렇게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주시면 우리 국민의힘도 좀 살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. 예. 자,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당의 앞으로 갈 방향, 많은 분들이 이제 보수 지지층들은 또 궁금해합니다. 먼저 지금 현재 이 당 내에서 분명히 친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내는 인물, 또 대통령과 다르게 비윤이라는 설명도 있었고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뭐 친한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이야기.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당의 입장입니까? 아니면 여전히 이 친윤과 비윤, 또 친윤과 친한 사이에 좀 앙금이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제가 조금 그 예측 분석하자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낼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. 예. 왜냐하면 절대 다수 한 3분의 2 이상이 지금 친윤으로 지금 뒤덮여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탄핵이 되고 또 대통령이 내란죄로 또 어떻게 구속이 된다든지 무슨 판결이 난 그 시점이 예. 그렇게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. 그 시점 되면은 분명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발언권도 저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탄핵 문제, 탄핵 소추로 인해서 탄핵되는 이 부분도 저는 헌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. 이게 굉장히 내용이 단순하지 않습니까? 어찌 보면은 이게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평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. 아하. 그래서 이 부분에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마 헌재에서 이 판결이 저는 제대로 아마 작동이 된다면은 큰 멀지 않아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권도 좀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좀 높아지지 않겠나. 또 그와 또 곁들여서 선거법 같은 경우는 6개월, 3개월, 3개월이잖아요. 그 1심에서 이미 1심에서 1년 징역이 나왔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아마 2심이 2월 말 3월 초에 나오거든요. 예. 그 시점이 얼추 헌재에서 판결 나오는 시점과 비슷할 거예요. 그래서 어찌 보면 1타 쌍피 맞습니까? 그런 표현을 합니까 보통? 보통 이게 네. 그런 상황까지도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이었습니다. 네. 예. 그런 상황도 저는 어찌 보면은 나올 수 있다, 배제할 수 없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. 근데 저는 그 이전에 국민의힘의 자세, 나아갈 때 방향은 비상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. 아하.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국민들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렇다면은 국민들께서 과연 우리 당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죠. 그래서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대통령의 잘못 행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선을 긋고 예.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. 권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는 있었지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부분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. 자,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앞으로 이 당의 운명,
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요.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역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인물들의 역할입니다. 홍준표, 또 오세훈, 한동훈 이렇게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또 올랐던 인물 또 오를 인물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서로 간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서로 간의 협력적인 모습은 아닙니다. 홍준표 시장, 오 시장,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? 아마 지금 1월 달이잖아요. 2월 조금 지나면은 또 하나의 내관이 있습니다.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예.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뭡니까? 명태균 리스트가 있습니다. 아! 네. 거기서 또 어떤 또 내관이 터질지 아무도 예. 모르잖아요. 네, 그래서 변수들은 아직까지 한 고비가 더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. 예.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저는 이 난구, 이 전국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지요. 그래서 우리가 바둑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한두 수 또 몇 수를 더 앞서서 가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예.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저는 우리 당을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어지기를 저는 바라고요. 그래야만이 저는 우리 당이 차기에도 국민들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잠깐만요. 거론되던 사람 말고도 더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직접 나설 생각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? 저는 지금은 나설 생각은 없는데 네. 우리 배 소장님께서 누구보다 탁월한 또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. 배 소장님께서 좋은 분들을 좀 나열해서 국민들께 많이 선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우리 당 역시도 기존에 있는 인물들도 물론 훌륭하지만 또 새로운 인물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분들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? 정권 창출잖아요. 예. 그래서 저는 정권 창출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, 좀 국민들한테 국민의힘이 그래도 희망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.